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최신 자료들, 금융시장 데이터부터 거시경제 분석, 또 환율 전망까지 이걸 좀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핵심만 딱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 시장의 기대감하고 또 현실 경제하고 좀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기회랑 위험 요인, 이걸 찾아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시장 열기부터 보죠. 코스피가 6월 4일에 2.6% 넘게 확 올랐어요. 네, 2770선을 돌파했죠. 이게 거의 10개월 만에 최고치더라고요. 연고점도 새로 썼고요. 와, 근데 그 동력이 외국인이었다면서요? 1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던데 맞습니다. 현물이랑 선물 합쳐서 그 정도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흐름을 보면 좀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주로 금융주,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데가 7% 넘게 올랐고요. 아, 금융주요. 네. 그리고 일부 지주사들, 한화 같은 경우는 뭐 20% 넘게 폭등했죠. 와, 20%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그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부양책 기대감, 뭐 코스피 5천 이런 공약도 있었고 상법 개정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강했어요. SK 하이닉스도 꽤 올랐고요. 아, 반도체도 AI 정책 기대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기술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확실히 시장은 지금 정책 수혜 이걸 보고 베팅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미국 쪽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면서요? 다우는 내리고 나스닥만 오르고. 네, 맞아요. 혼조세였죠. 그 미국 ADP 민간 고용이나 ISM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게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아, 경기 지표가 부진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나오고 또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도 약간 식으면서요. 그게 달러 가치에도 영향을 줬겠네요. 정확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98선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원화 환율에도 영향을 줬죠. 원달러 환율이요? 어떻게 됐나요? 환율이 1363원대까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거죠. 원화 강세. 그 이유는 뭘까요? 방금 말씀하신 미국 경기 지표 부진이랑? 네, 그거랑 연준이 또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산 거,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원화 강세는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투자 전략 짤 때. 그럼요. 아주 중요한 변수죠. 이게 수출 기업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내수 기업이나 뭐 원자재 수입하는 기업들한테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긍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근데 시장 기대감은 이렇게 뜨거운데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한국 경제 현실은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좀 걱정되는 지점이죠. 국책 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낮췄다고 하고 역성장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2분기 추정치도 1.4% 수준이면 1분기 부진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온도차, 그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차이를? 그러니까 시장은 저 앞에 있는 정책 효과를 좀 많이 땡겨서 반영하고 있는 건데 당장 우리 경제 체력은 미국의 그 관세 압박 같은 대외 변수도 있고 내수도 부진하고 좀 약화된 상태라는 거죠. 대외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대외 충격을 좀 완화해주고 내수 경기를 어떻게든 살려야 하니까요. 하반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료들마다 정부 역할 회복, 투자 활성화 이걸 강조하는 거군요. 네, 특히 지난 정부가 좀 긴축 기조였으니까 이제는 추경,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건설 투자처럼 부진한 분야에 좀 돈을 써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이거는 그럼 건설 같은 관련 산업 투자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물론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국채 발행 늘고 금리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한데요. 근데 지금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자금 잉여 상태라 금리가 막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책 방향하고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느냐겠죠. 그렇죠. 정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실제 집행되는 걸 봐야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실효성 체크가 중요합니다.
환율적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요. 달러 약세가 당분간 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네요. 네, 미국의 그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 신뢰 회복이 좀 더딜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재정 적자 우려도 있고요. 혹시 뭐 변수는 없을까요? 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선다거나. 변수라면 역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아, 환율 보고서요? 네. 만약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 통화 약세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무역 협상이랑 환율 문제를 연계시키거나 하면 원화를 포함해서 아시아 통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원화 강세 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이게 또 국내 기업 실적이나 주가에 발효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율 보고서 발표 시점도 체크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좀 종합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그 정책 기대감이 높은 섹터들, 금융, 증권, 지주사, 건설 이런 쪽이 있겠죠. 그리고 AI나 반도체 같은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외국인 수급 동향도 계속 봐야 하고요. 네, 정책 수혜주랑 성장주, 그리고 외국인. 그렇죠. 근데 동시에 지금은 기대감하고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시점이에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거시적인 위험 요인도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아,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원화 강세 가능성 같은 환율 변동성에도 대비를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감만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실제 기업들의 펀더멘털,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신중함이 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시장의 뜨거운 기대와 또 약간은 차가운 경제 현실, 이 두 가지 측면을 자료를 통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정책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또 만만치 않은 대외 환경과 내부 과제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초자는 이 상반된 힘 사이에서 뭐랄까 자신만의 중심을 잘 잡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에서 거시적인 흐름이나 정책 변화가 앞으로 각 산업이나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 교훈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시장이 기대와 현실 또는 리스크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바탕으로 어떤 투자 기회를 보고 계신지 혹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